얼마 전 병원에 74세 김순미 할머니께서 지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집이 2층인데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쌩쌩하게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칸 한 칸이 버겁고 숨도 차요. 요즘 여기저기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음식에 단백질이 많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건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김순미 할머니처럼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거나 무릎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단백질을 왜 꼭 챙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을 유지하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60대 이후로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체중인데도 속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피로가 쉽게 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지고 심할 경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도 더디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이고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소고기는 부담스럽다, 비싸고 소화도 안 된다, 매일 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5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하며 부담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별다른 건강보조제 없이도 팝상 위에서 근육을 채우고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 함께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다, 계단이 너무 힘들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결국 근육 부족, 그리고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실속 있는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부담 없고 효과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제가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단백질 식품이 바로 이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리고 녹이고 반복해서 말린 생선인데요. 수분이 빠진 대신 단백질은 농축돼 있습니다. 100g당 약 80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어 웬만한 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국으로 끓이면 부드러워져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는 무와 계란과 함께 끓여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국으로도 좋고 고추장 양념에 살짝 볶아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만 드셔도 속이 든든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됩니다. 또한 황태에는 칼슘, 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리태콩입니다. 서리태는 검은 콩의 한 종류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단연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100g당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두부나 계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없고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서리태는 밥에 넣어 지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콩자반으로 만들어 두면 반찬으로 며칠씩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리태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 특히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죠. 세 번째는 오징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달걀만 떠올리시는데 오징어는 아주 훌륭한 해산물 단백질입니다. 100g당 약 2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만 늘리고 싶으신 분들께는 딱 좋은 식품입니다. 오징어는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 드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잘게 썰어 부침으로 해도 좋고 채소와 함께 전골로 끓여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맛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식품이죠. 네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셀레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약 24g 정도로 매우 높고 특히 소화도 잘 되어 소화력이 약해지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데쳐서 초장을 찍어 드셔도 되고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 또한 건새우를 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면 냉장고 속 단백질 창고가 됩니다. 특히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우리가 흔히 국이나 나물에 넣는 고소한 재료지만 사실 단백질도 풍부한 귀한 식품입니다. 100g당 약 20g 이상이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미역국, 된장국, 들깨수제비, 들깨무나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식욕을 돋우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속을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특히 첫 번째에 소개해드린 황태와 함께 요리한 들깨왕태 미역국이나 들깨왕태국은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 한 끼 단백질 중심 식사하기입니다. 3끼 중에 한 끼만이라도 위에서 소개한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 점심은 서리태 콩밥에 새우볶음 반찬, 저녁에는 오징어 야채전이나 들깨미역국. 이렇게 한 끼라도 단백질 중심 식사로 바꾸면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섞어서 자연스럽게 먹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리태는 콩밥으로, 새우는 멸치볶음 대신 대체해서, 들깨가루는 찌개나 국에 한 숟갈씩 넣는 식으로요. 일부러 새로운 요리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식사에 살짝만 더해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식단 미리 정하기입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에 먹을 단백질 식품을 5개 정해두고 어떤 날 어떤 식품을 쓸지 간단히 계획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것은 장을 보며 채우면 준비도 훨씬 수월합니다. 월요일 황태, 화요일 서리태, 수요일 오징어,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간단 조리법 미리 익히기입니다. 예를 들어 황태는 물에 불려 무 넣고 끓이기, 서리태는 콩밥이나 조림, 오징어는 데쳐서 무침, 새우는 삶아서 샐러드, 들깨는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에 넣기.
이런 간단한 조리법 몇 가지만 익혀두면 식단에 부담 없이 자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단백질 냉장고 점검하기입니다. 단백질 식품이 냉장고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없으면 메모해서 장을 볼 때 챙기세요. 냉동 새우나 황태채, 들깨가루는 유통기한이 길어 미리 사두어도 좋습니다. 혹시 이거 매일 챙기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골라 드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5가지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번갈아가며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나요? 하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 이상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의 장점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황태는 근육에 좋은 고단백 생선이고, 서리태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식물성 단백질. 오징어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이고, 새우는 칼슘까지 풍부해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들깨가루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까지 들어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이렇게만 챙기셔도 따로 보충제 필요 없이 식사로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순미 할머니도 이 식단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이젠 계단 오를 때도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 없이도 복잡한 건강식 없이도 밥상 위 단백질만 잘 챙기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일상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